자, 그럼 창의성에 있어서 두 가지가, 결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양성 포용하고 탐험 오형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어쩌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두 가지일 거예요. 이제 좀 제가 왜 그런지는 이제 지금까지 매슬로우의 도표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강 때, 오늘 못하는 것도 5강 때 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성이란 단지 연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볼 때 그들은 일종의 죄책감을 느낀다. 그건 그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잠시 후 그들에게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조합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험의 연결을 정말 강조해요.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닷스라고 그래요. 경험의 연결이다.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장장과 노장간에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어린 왕자에 나온 이야기하고도 비슷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는 백열등이 불이 들어오는 거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만 에디슨이 얘기했던 999번의 실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수많은 잠재되어 있는 헛발질과 삽질과 후회와 반성이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커넥팅 닷스를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헛발질이에요. 이게 헛발질이고 이게 삽질이에요. 이게 삽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후회, 반성,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좋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삽질, 헛발질 말고 반대되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성과죠. 이거는 지속적인 성과. 화살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 무언가.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 얘기를 좀 자세히 했고 구글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업들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래특허 1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찻잔 속의 폭풍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최초의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뭐냐면 찻잔 속의 폭풍이었어요. 지들끼리 그냥 아주 창고에서 뭐 하나 그냥 차린 거야. 이렇게 그냥 찻잔 속의 폭풍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인터넷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갑자기 10억 명, 20억 명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20억. 그 다음에 앞으로 한 2025년, 2035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50억 명이 연결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약 25억 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25억이에요. 근데 2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곧 머지않아서. 그래서 이게 찻잔 속의 폭풍으로
그칠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했어요. 페이스북 그 구글 창업한 사람 자기들도 우리는 찻잔송이 폭풍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너무나 가볍게 찻잔을 스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오른쪽으로 저어봐, 왼쪽으로 저어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막 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남들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겁니다. 에디슨이 그 실험을 해서 실패했듯이. 그런데 그 실패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갑자기 곱하기 20억 배가 돼버린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페이스북, 구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기존의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은 왜 망했느냐? 이미 찻잔이 아니었어요. 이미 저수지였어. 호수였어. 이미. 그래서 이걸 잘은 엎어볼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이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걸 저을 수 있는 스푼이 없어. 스푼 자체가 없어. 야 이렇게 저어봐 저렇게 저어봐, 조직을 이렇게 한번 재편해봐 저렇게 한번 꾸며봐, 팀을 이렇게 꾸며봐 저렇게 꾸며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큰 기업들이. 그래서 작은 기업들한테 다 따라잡히고. 그게 뭐죠? 다양성 포용과 탐험 포용 자체가 불가능한 조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공룡 기업들이. 그런데 신생 기업들은 이거 두 가지가 찻잔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쉬웠고 시행착오를 실제로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터넷이 퍼뜨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커넥팅 다츠라는 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 이제 얘기로 가장 유명하니까 자기가 산 셰리프체라고 서체 연구를 할 때는 그 서체 연구가 맥켄토시의 디자인에 영향을 줄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 경험이. 근데 그게 이것저것이 막 연결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바로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연결고리들이 주로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런 경우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헛발질, 삽질, 무의미한 반복. 이 세 가지입니다. 헛발질, 삽질, 무의미한 반복.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보이고요. 자기계발서에 거의 안 보여요. 자기계발서에서 자기가 헛발질하고 자기가 삽질하고 자기가 무의미한 반복을 했다는 것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안 적습니다. 책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헛발질이 뭘 만드냐면 일단 이런 고리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의미한 반복이 뭘 만드냐면은 탄성을 만듭니다. 일종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탄성을 이렇게 만들어요. 스프링. 그리고 이렇게 이걸 만드는데, 이게 이름이 비너인가 그런데 비너인데 카라비너라고 합니다. 카라비너. 등산용품. 이런 것들이 카라비너의 재료가 돼요. 연결고리에. 그러니까 연결고리 중에서 현재 나와 있는 연결고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게 등산용 카라비너예요. 제 휴대폰 케이스도 하나 가지고 다녀요. 탁 걸었다가 탁 뺐다 갈 수 있는 열쇠고리. 네, 열쇠고리 그거. 카라비너. 그게 무의미한 반복이 탄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빠지지 않도록 이제 보통 카라비너에는 나사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분리가 안 되게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린치핀이라는 거예요. 린치핀이라고 세스 고딘이 예전에 썼던 린치핀이 되라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세스 고든이 그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은 이카루스. 이카루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무의미해 보이는 무수한 시도. 그래서 이카루스가 태양까지 갔다가 떨어졌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책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리치핀이라는 게 이렇게 리치핀이 큰 수레바퀴가 있는데 축이 이렇게 있고요. 축이 저쪽에 또 하나 바퀴가 이렇게 있고 축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린치핀이 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린치핀은 절대 E자가 아니죠. 한쪽이 이렇게 T자로 생겼거나 아니면 한쪽이 굽어 있어요. 그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린치핀을 뽑았는데 이게 위로 빠지면 어떡할 거야?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하나 더 뚫은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삽질했던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린치핀에 또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굽어 있고. 그게 이거예요. 헛발질, 삽질. 그리고 축이 들어가고 드디어 바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도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그게 뭐냐면요. 그게 자수성가한 부모의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랬는데 시대마다 만들어지는 연결고리의 모양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자기 자녀가 또는 제자나 후배들이 직접 경험해봐야만이 거기서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삽질, 헛발질,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탄성과 연결고리, 아주 안전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라든가 이런 어떤 안내책자를 통해서 권위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연결고리가 사라져요. 숫자가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비너 이거 숫자가 사라지는 거죠. 카라비너가 많으면 이거 일단 야 걸쳐놔봐. 딱 걸쳐. 야 요거 한번 걸쳐놔봐. 딱 살면서. 끌어당겨. 결합해. 그게 CND. Connect and Development. 이거 CND. 그게 이제 가르칠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뭔가를 봤는데 그 본 것을 전달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밑으로 다른 사람한테. 아무튼 그런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린치핀이 있더라. 그것이 연결고리고, 그러니까 계속 삽질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창의성은. 내 자식이 계속 헛발질만 할 수도 있고 삽질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무의미한 반복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전체 조직의 창의성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즉, 각 가정에서 내 자식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국가 전체가 성공을 하는데, 모든 가정에서 내 자식이 실패하면 안 되라는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 조직이 망가져 버려요. 전체 조직. 왜? 린치핀 형성이 안 돼요. 열쇠고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국민기본급을 얘기했잖아요. 국민기본급하고 월급은 달라요. 월급은 그냥 일을 하면서 주는 거고, 국민기본급은 기본적으로 너가 우리 사회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보장해주는 하나 약속일 뿐인 거예요. 아주 작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어지게 되면은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하는 즉 다양성 포용과 탐험을 허용하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성과주의 있잖아요. 성과주의. 비교하는 이 그런 마인드. 계층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야 되죠.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돼요. 뭐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창의성이라는 건 이거 네 가지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결합이에요, 창의성. 독창성, 유창성, 적절성, 융통성이에요. 그런데 서열주의, 성과주의, 결과주의로 빠지게 되면요, 이거 네 가지가 다 침해를 당합니다. 이거 네 가지는 오직 과정 중심적인 사고에서만 나와요. 물론 이거죠. 유창성 하나는 좀 예외가 있긴 있어요. 유창성. 이거는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집중과 몰입의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집중과 몰입은 다르다. 집중은 타인에 의해서도 매를 들어서 그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외워오지 않으면은 우리 예전에 많이 해봤죠. 구구쌤 못 외우면은 집에 못 가. 뭐 이런 거. 배가 고픈데 막 외워야 돼. 그게 집중이에요. 근데 몰입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이고. 그래서 집중에 의해서도 유창성에 도달할 수 있고 몰입에 의해서도 유창성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집중에 의해서 유창성에 도달을 하면은 요거 세 가지가 안 좋아져요. 요거 세 가지가. 근데 몰입에 의해서 유창성에 도달하는 사람은 이거 세 가지가 심리적으로 억압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독창성, 개성도 있고 적절성. 자기가 몰입하고 싶을 때 했고 하기 싫을 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나눌 때 언제 이거를 해야 되고 뭐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융통성. 융통성 뭐예요? 그 하루씩 일과표를 엄마나 선생님이 정해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랑 비슷한 거죠. 최근에 어떤 기업은요, 일주일에 2시간만 와도 된다는 거야, 회사에. 일주일에 2시간만 와서 뭐 회의를 하든지 뭐 브리핑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택근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자율성이에요. 그 자율성에서 독창성, 적절성, 융통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또 이제 그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게,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라는 건데, 동기부여의 네 가지가 있고요. 요거 내가 드려요. 자율성을 주어서 자율적으로 그 아이가 뭔가 목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그걸 가졌을 때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목적을 정하고 숙달을 할수록 자긍심이 더 커져요. 사는 느낌이. 이거 네 가지가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드라이브, 강력한 동기부여의 네 가지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양성 포용과 탐험 포용이 이게 자율성이라는 게. 저게 또 이 자율성의 근본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창의성을 막는 게 있어요. 창의성을 그래도 막 억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나쁜 게 조직의 쓴맛입니다. 요게 창의성을 죽이는 아주 그냥 최악의 악이에요. 조직의 쓴맛. 그러니까 한 사회를 조직의 쓴맛에서 조직의 단맛으로 만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창의성의 핵심이에요. 자, 조직의 쓴맛 어디서 많이 표현하는 거 알죠? 조폭 조직. 조폭. 조폭 조직이죠. 조폭 조직의 핵심은 뭐죠? 큰형님의 절대 권력. 큰형님 말이 법이야. 그래서 우리 그 넘버 3인가? 보면은 그 송광호가 얘기하잖아요. 마라톤에서 그 이면영하고 있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의 이름을 잘못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광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이 해가 파랗다면 파란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권력, 큰형님의 이거 조폭.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청와대 쪽에서 약간 조폭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거 말이죠. 이 조직의 쓴맛이 창의성에 가장 이게 해악이 되는 겁니다. 조직의 쓴맛을 두 가지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공정성 제로, 신뢰도 제로예요. 이게 조직의 쓴맛이에요.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게 소통이거든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있잖아요. 이게 조직의 단맛이 됩니다. 조직의 단맛. 그래서 왜 그 어떤 그 팀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KEYS라고, KISS라고 해요. KISS. 근데 이 KEYS에서 그 들어가는 요건들이 이제 조직적인 격려, 그다음에 인간적인 격려, 그다음에 팀의 지원,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에 자원을 준다. 자원은 돈이나 자료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미션, 직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키스에서 두 가지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직적인, 저는 여기다 쓴맛으로 썼는데 조직적인 장애. 조직이 내가 활동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야. 조직이 나의 유창성과 나의 독창성과 이런 걸 자꾸 조직이 방해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업무 과부하. 할 게 갑자기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으면 창의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안 좋은 건데, 조직의 쓴맛에 대해서 마크 트웨인하고 에이브럼 매슬로우가 했던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 명언이 뭐냐면, 망치를 든 사람들은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명언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요, 이 조직의 단맛을 모르고 자꾸 조직의 쓴맛 쪽의 리더의 그 경향성이 뭐냐면요, 망치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망치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이거 놓으면은 자기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권력 구조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굉장히 그 망치를 쥐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판사범 아시죠? 그리고 의사범 같은 이 망치. 그래서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진짜 조직의 단맛을 줄 수 있는 리더의 특성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리더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망치를 든 리더가 있고, 그럼 다 패면 되는 줄 알아. 너 노력을 안 해? 망치. 뭐 일이 잘 안 돼? 알았어, 망치로 내가 고쳐줄게, 망치. 전부 망치로 다루는 거야. 뭔가 조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개념이죠. 그럼 조직의 단맛은 뭐냐? 카리스마적 커넥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틱 커넥터. 카리스마적 연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노력하는 리더인 거예요. 노력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면서 자꾸 이제 그 인적인, 팀적인 지원이라든가 조직적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의
어원을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연구를 해봤거든요. 놀랍게도 카리스마는요.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은 지금은 이것을 어떤 약간 권력에 가까운 매력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카리스마의 어원을 보면은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어원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누군가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회는 이 선물이 뭘로 바뀌었죠? 단물로 바뀌었죠. 단물. 뇌물 뭐 이런 걸로. 뇌물. 단물과 뇌물의 가장 그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월급이라는 거예요. 월급.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인간은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두뇌가 창의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월급 받는 순간.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기 전까지 공무원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한 3개월 월급 받으면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이 3개월만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 이거 쭉 받다가 연금 받을 게 벌써 상상이 되거든. 그래서 인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뇌가.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를 하는 거예요. 사내 벤처. 월급을 줄이고 그 대신 너가 이 안에서 우리 회사 안에서 성과를 내면은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을 네가 그냥 가져가. 사내 벤처. 월급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창의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서 조금 해서 돈 벌고 저거 해서 돈 벌고 되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또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구하게 되고 월급 좀 이따가 월급에 대해서 월급의 그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카리스마적 커넥터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카리스마를 가진 연결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진정한 리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더인 척 하지 않는 리더인 거예요. 진정한 리더. 그래서 뭐 연예계에서 그런 존재를 윤우님이라고 저기 평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씨, 나 이름을 모르겠네. 예, 아무튼 그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카리스마적 연결자의 역할을 연예계에서도 하고 있고, 뭐 정계에서도 하고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다지 특히 정치 권력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냐면 개파주의 같은 것 때문에. 개파주의 같은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너 간첩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간첩 문화예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암살당하거나 간첩이라는 그 말을 들어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암살당한 분이 그 김구 선생 같은 분인 거예요. 잘해보려고 그러면 간첩이라고 왕따당한 거예요. 이쪽에서도 안 받고 박쥐라 그래, 박쥐. 진짜 카리스마적으로 뭔가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카리스마적 연결자가 나오려면은 제가 이제 그런 사람 되고자 하는 건데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면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왜 전 재산을 기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선물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밑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밑밥 잘 던지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이명박. 알고 보니까 기부한 게 없어. 내가 뭐 당선과 상관없이 내 재산을 다 어디 뭐 기부하겠다. 근데 기부한 게 아닌 거예요. 밑밥. 진짜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정말 다 주면서 오직 그 평화적인 연결이라든가 또 상생적인 연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적 연결자죠. 선물 주고 싶어 그냥 환장한 사람. 막 봉사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소통, 공정, 신뢰가 커지게 되고 간첩 문화가 간첩 트라우마, 즉
요즘에도 간첩 트라우마가 정말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소통하려고 그러면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하려고 그러면 간첩이 되버리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선물을 주던 연결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리더의 특성은 공자님이 말했잖아요. 불치함이라고. 자기의 무식함을 부끄럽지만 무식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고, 막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말고, 외국에 나갔으면은 뭐 한국의 대표면은 한국말로 연설을 해야지 왜 영어로 연설을 하냐고요. 외국에 나가서. 프랑스 사람들 아시죠? 프랑스 사람들은요, 그 프랑스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손님이 영어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안 팔아버려요. 왜 안 파는 줄 아세요? 프랑스에 왔으면 기본적으로 물건 사는 프랑스어는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한 가게의 주인도 프랑스에서는 자기 모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왜 영어로 하냐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진짜.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제 옆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야 정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한 명언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 명언이 정말 깜짝 놀란 제가 명언인데, 자, 인내의 한계는 퀴즈. 인내의 한계는 무엇의 한계다. 다마지오가 한 말입니다. 뇌과학자. 인간의 두뇌를 분석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헛발질, 삽질, 무의미한 반복, 이거 세 가지. 이거는 스프링이 되고 탄성이 되고, 이거는 린치핀이 되고, 이거는 비너가 된단 말이에요. 연결고리의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서 뭔가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자장자에서 그 수레바퀴를 만드는 그 장인이 내가 자식한테 이걸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뭐라고 했냐면 인내의 한계는 예측의 한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냐면 인간의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삽질에서 예측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